오늘은 하지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네. 요토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넘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4강입니다, 지금. 커서. 넘어가지도 않고. 안 넘어요? 안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네. 하나 더? 네. 복부부터 들어갈게요. 자, 소화 장면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도 중요한데, 이 복부를 움직이게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복부를 움직이게 해주는 데가 목이고, 아까 횡격막 운동이 되게 해서 활주를 하게 만들어주는 데가 목이에요. 목을 먼저 풀어주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복통이라든가 변비, 설사, 소화장애, 이질, 위산바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복부통증, 식장장, 뭐 당뇨병,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이건 기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이 움직여야 장기가 일단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내분비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소화, 그러니까 어디를 마사지 해야 돼요? 적정골 전신을 다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복부를 마사지 할 때는 어때요? 사음과 횡격막, 사음과 복부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다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장요근까지 근막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요근 여기를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여기 풀어주는 게. 장요근 먼저 풀어주는 게 복부 마사지 시작하기 전에 장요근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복부를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거죠. 꽉 힘을 줘서 밀고 가고 아래 내장을 밀어버리고. 그렇죠. 내장. 네. 왔다 갔다 해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요걸 해도 되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우 상하 좌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전을 줍니다. 예. 배꼽 주변으로 해서 천천히 원을 크게 가지고 또 천천히 작게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풀어주기 전에 뭐예요? 목이라든가 저편골 풀어주고 그다음 장요근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제 복부 마사지는 회전만 생각하는데 회전이 아니라 먼저 좌우 왔다 갔다 해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움직이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제 골반 마사지 볼게요. 자, 들어보시고. 자, 골반 마사지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단계는 여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띠가 있어요. 자, 요거 조금만 뒤로 볼게요. 여기 카메라. 자, 2단계는 제가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제 좀 나오게. 2단계는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하면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절반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를 떨어뜨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마사지해요. 이게 밀어주는데 너무 아프다 하면 내려주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눌러주는 거. 누가 눌러줄 사람 없다? 접어서 눌러주는 거. 쭉 늘어나죠 이게. 그 밑에 공을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예. 2단계. 아, 예. 이제 3단계는 엉덩이 라인이 끝나는 이 엉덩이 라인이 끝나는 여기다가 공을 넣고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쭉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양쪽에 이렇게 내려가죠. 이 장요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간 경우를 전방 경사라고 하고 뒤로 간 경우를 후방 경사라고 해요. 이렇게 후방 경사로 가면은 이 요추에 망곡이 다 흐트러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앞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공을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놓고 아까 같이 밀려버리면은 내려가. 여기다 위에다 놓고 내려버리면은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죠 지금. 그 후방 경사는 이렇게 치러요. 공을 여기다 놓고 할 수 있겠죠. 후방 경사. 아, 예. 후방 경사는 누워 있을 때
안 들어가. 전방경사는 들어가. 고속도로. 예. 후방경사는 뒤로 가니까 아예 안 들어가. 아 들러붙었네. 전방경사는 어디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누워서 완전 보면 알겠죠. 다리 쭉 뻗고. 이제 전방경사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방법은 있죠. 전방경사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딱딱한 거라든가 아까 등침 같은 거. 목에 절반짜리 있잖아요. 거기를 여기다 놓고 뒤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 골반 이거 할 수가 있어. 골반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누가 한번 그냥 좀 지저분하게 누워보실래요?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제가 놓겠습니다. 네, 한번 누워볼까요? 여기서 누가 되나? 네?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지면 다치. 이걸 좀 잡아주세요. 네. 아니 이거는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이 원장님도 보셔야 돼. 이건 골반을 그냥 안 놓고 하면은 골반 교정이 돼. 엎드리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죄송한데. 자, 제 손만 한번 잡아서 주세요, 목사님과. 손을 편하게. 손을 잡아주세요. 잡을 때가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밟아버리고. 내가 아 지팡이 저 의자 들어갔잖아.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아버리면 돼. 아 이게 우리 전문인데 그. 이거 잘하시잖아. 그다음에 우리 전문이. 다리 밟기 잘하시잖아. 아 이게 제 전문입니다 그게. 여기 골반을 눌러주는 거야. 나머지 다 잘하시니까. 그럼 골반이 맞춰져. 지금 시원해요. 아프지가 않아. 아 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세에서 눌러줄 때 여기에다가 약간 딱딱한 걸 주면 뒤로 눌리겠죠. 그러면 그게 골반의 전방경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방경사가 좀 힘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방법이 제일 쉬운데 올라서기가 좀 그런다.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 이제 누워볼까요? 이제 누워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명문 선생님. 명문 선생님 이제 잠깐 누워보시면 누워보세요. 그렇게 누우시고 여기가 이제 전방 경사가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 전상양복 있죠. 여기를 눌러줘야 돼. 그래. 이게 왜냐면 이게 앞으로 갔거든. 여기를 눌러주는데 지금 허리가 막 뜬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대로 눌러주기는 힘들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어깨가 걸고 반대쪽으로 가면서 그렇지.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이게. 이게. 근데 이게 방법이 힘들어. 그 시술자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 눌러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일부러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체형 관리부터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금. 어차피 체형 관리는 빼려고 했는데 얘들인 거니까. 이렇게 돼. 여기 걸리죠 여기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아까 경침을 여기 좀 밑에다 대놓고 하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제 되겠죠? 교정할 수 있겠죠? 자, 이 장요근 마사지를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에서 뒤태 동맥이 올가미래요. 뒤태 동맥을 올가미래. 그러면 다리에 순환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뒤태 정맥을 꽉 조여버리니까 여기에서 문맥으로 들어가서 간에 있는 문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혈액이, 정맥이. 그래서 혈액이 걸러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맥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메두사 머리처럼 정맥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요. 여기서 올감이 되니까 흐름이 안 되니까 여기 막 그 한 정맥이 있잖아요. 메두사 머리처럼. 이것도 다 간에 안 좋아지는 건데 그 간이 그러니까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간에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간 좋아지게 하려면 장요근을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 순환에 영향을 줘서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라든가 이거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에서
고관절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고관절에 혈액 공급이 돼야 돼요. 그 골두로 들어가는 그 혈관을 장염이 부여버리면은 확 조여버려요. 그럼 대퇴 골두 괴사 여기를 풀어줘야 아까 장염을 늘려주면서 여기를 풀어줘야 그 혈액 순환이 돼. 정맥 그 대퇴 골두에 혈액 공급이 돼. 근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짧아지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퇴 골두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염을 늘려주면서 그 동맥을 풀어줘야 돼. 이게 동맥을 올가매 있습니다. 대퇴 골두로 가는 동맥을. 무슨 알겠죠? 그래서 고관절 치료한다? 그럼 무조건 어디서부터? 장염을 치료해줘요. 장염. 그래서 고관절 안 좋으신 분 많죠? 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하복부의 정면 노창, 다 이거죠. 간의 혈액 부족하게 되고, 간의 혈액 능력, 간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골반, 고관절, 요구,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봐봐요. 여기서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 짧아져 있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거 늘려줘야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 펴, 할머니 허리 펴.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러면 이거 한 번 해주잖아요. 이거 몇 번 해줘. 교대로. 한 두세 번만 해주면 할머니가 계속 나 괜찮냐? 허리를 펴요. 허리 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환자들? 이렇게 펴니다. 아까 장혁은 이게 눌려주니까 허리가 펴지죠? 펴집니다. 90도짜리도 한 2, 3일 열심히 마사지 해드리잖아요. 허리 펴서. 이게 안 늘어나고 계속 수축하니까 여기서 들면 아파. 이게 그러니까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그 다음에 이게 요추 디스크 협착증을 만들고 자골신경통의 95%는 여기서 나타나요. 진짜 자골신경통은 환도를 통해서 자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으로 해서 5%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쉬우도 자골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모든 자골신경통의 95%가 여기서 잡히는데 여기만 치료하면은 가짜도 잡혀. 그 이상근도 우리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상근을 치료하면은 나을 것 같잖아요. 이상근은 지지근일 뿐이에요. 나중에 딱 보시면 알아요. 장욕은 요방인근을 치료하면 다 나아요. 허리는 무조건 요방인근 장욕을 치료하면 다 나은다. 이걸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방법은 2분에서 5분 정도 교대로 하는데 만약 나는 이쪽이 더 안 좋아? 그럼 이쪽을 먼저 시작해서 2분에서 5분, 그 다음에 2분에서 5분, 이쪽을 2분에서 5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횟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 네, 장요원 마사지 중요성은 뭐냐면은, 일단, 허리는 가장 깊은 데는 어디다? 요방형근과 장요근, 그 다음에 이상근인데, 이상근도 작아요, 근육이. 사이즈가 요만해. 근데 장요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요. 요방형근이 엄청 커. 그럼 큰 놈들이 문제가 되면은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큰 놈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방형근하고 장요근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상근은 자연스럽게 그냥 압박만 해줘도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근 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치료 잘해야 되는데 치료해봤자 안 돼.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이 풀어지지 않는다. 일단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위에서 제일 깊은 근육으로 자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요방근입니다.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픈 근육은 요방근밖에 없어요. 왜? 늑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침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맞죠? 다 요방근 제일 깊은 친구예요. 이거는 절대 수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침구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 치료 했는데도 계속 오는 경우 많죠? 안 낫고 계속.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부항을 뜨면 그때는 시원한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날 똑같이 해줘요. 이 만성적인 50년 된 요통이 하루 만에 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맞아봤죠? 요방형근. 그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요배합착증 디스크, 오래된 요통은 무조건 요방형근, 장요근을 치료하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요방형근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주 12일간에 늑골이 있어요. 이렇게. 늑골.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골반 있죠, 골반. 이 뒤에 이렇게 골반.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요방연근이에요. 늑골과 골반에서 이렇게. 요게 천부. 겉에 근육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 층은 이 골반에서 요쪽으로 갔다가 늑골로 가. 이렇게. 제가 어제 그림 뭐 종이 있어요 혹시? 여기다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쉽게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672번이 이렇게 있고 요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골반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요방연근.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요방연근입니다. 이렇게. 자, 12번 늑골하고 장골 있죠. 골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천부고 요추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요추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이 근육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쪼그라들죠. 이게 쪼그라들면 허리도 휘죠. 허리 휘는 경우 많잖아. 자, 여기 바깥쪽이 쪼그라들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좁아지니까 이쪽만 통증이 있는데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요추가 이렇게 휘죠. 근데 이 신부가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신부가 요거거든. 요거에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추를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가 힘이 돌아가면서 아픈 것들이 다 요방연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있다. 요통은 무조건 요방연근입니다. 늑골하고 관련이 있죠, 아까. 그래서 요방연근은 신부, 깊은 근육이므로 기립근이나 다른 근육 치료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허리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뒤에 막 올랐죠. 요방연근, 방광경 1선, 방광경 2선, 그 다음에 요수 따라서 놓고, 그거는 기립근 위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기립근은 스스로 겉에 근육이라 스스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립근 건지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요방연근 바로 찌르고 장을 바로 칩니다. 그리고 제일 마무리는 함스트링하고 내전으로 끝내요. 같이 해줘버리면 그냥 하루에 끝나니까 저는 한 두세 번 나눠서 치거든요. 그래서 요방연근은 수축을 하면서 허리가 휘거나 불신분리가 돼야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방연근이 수축되면 협착증 디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다. 천부와 신부. 그래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맞았죠? 세 개. 그래서 경계는 어디일까요? 늑골과 장골, 사이에 하나, 여기 놓고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들어가서 또 장골, 늑골 사이를 이제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때 라인을 잡아서 양쪽 놓고 가운데 하나. 이게 요방연근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늑골이 사람마다 다 틀려서 평평한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장 찔릴 일이 없어요. 신장 오션이 찔렸으면 신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낫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실병. 뭘 시술을 하고 뭘 해도 안 낫는 사람들은 다 이겁니다. 예. 시술하고 수술하고 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를 치료하면은 바로 낫게 돼요. 그래서 50년 뭐 있는 것들 다 치료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시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자, 이 장요부를 통해서 이 골반에 있는 장기를 치료를 다 할 수가 있다. 여기에 혈액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고 리프순환, 리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골반강 내에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어요? 방광, 결립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 난소, 요도, 요실부, 목회, 요실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난소, 난종이나 자궁 근육도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일단 순환을 시켜주는 거고, 일단 기본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관략근 조절진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항문 조였다 놨다 할 때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관략근 조절을 같이 할 수가 있어. 관략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항문이에요. 그 다음에 위,
역미수 식도도 그거고, 그 다음 판막이 다 뭐다? 다 관략근이에요, 판막. 정맥에도 판막이 있다고 그랬죠? 심장에도 판막이 있죠? 이게 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어요. 이거 다 관략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략근 조절침은 기각, 기문, 기정 이렇게 세워서 이 침을 놓고 관문, 장문 내려놔요. 그래서 여기 라인의 중간. 이렇게 놓고 항문을 조이세요 하면은 관략근 조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실금도 방광, 전립선 이것도 관략근이잖아요. 같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항문 치질 이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장염, 간염이 그냥 치료가 돼요. 장염. 그러니까 장염 치료법은 치법을 그렇게 하고 약을 써주면 돼요. 이 관략근 조절 침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수 막개수는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소변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달리듯이 빨리 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막고 빨리 나오게 하고. 마음수 막개수가 그러니까 소변에 전립선이라든가 여성들 소변 양을 늘려주고 소변에 힘이 강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침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관략근 조절 침입니다. 그다음에 부과 오열은 이제 여성들 질환이나 남자들 정력 질환도 다 이걸로 같이 봐요. 성기 질환을 이걸로 봅니다. 부과 환소, 분소, 해표, 대변 음백. 그래서 저는 대변 음백으로 어디 갈까? 대변 음백으로 제출하는데 뭐 부과는 여기 오면 여기가 부과예요. 여기가 환소, 분소 이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부로는 간과심이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게 하사망이라고 해가지고 신장. 간은 여기 라인.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 할 때 이게 밀어버리면 되지, 그렇죠? 여기 안쪽에 이게 상상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은 옥합, 눈동자 아래 밑에 코 여기 직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이게 그다음 다음 부분 피 여기 넘어가는 데 있죠. 이게 피이게 이게 코. 강력한 통기 유주. 아까 독산력 비슷하죠? 여기 뼈 사이사이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은 돌려버려요, 계속. 그러면 종양이 싹 없어져요, 종양이. 자궁, 유방암, 이것도 싹 없어요, 이거. 돌리면, 몸에 깨지는데요? 몸에 깨지는데요? 자갈증?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반대쪽에 넣고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 돌려. 그러면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자갈하고 꽉 눌러주면 싹 없어져요. 이게 몸무리를 아예 깨버리는 게 이게 통기, 이 종류침이죠. 유료 공채 3중. 3중은 아까 여기고, 여기 피 때문에 카질 사회하는 거니까 3중. 공채는 여기인지 알죠? 찐통증은 5호 소부, 5호 여기 바깥쪽. 끝나는데 여기 5개인데 5개 넣을 필요 없이 3개만 놔주고 소부. 놔주면 강력한 그러니까 만약 삐끗했다, 염자가 일어났다, 그럼 아까 말했죠. 열감이 있으면 밀면 안 돼. 염증이 있으니까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쪽 여기를 놓고 움직이게 만들어. 손목이 삐끗했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 이걸 놓고. 그러면 움직이는 만큼 통증이 제어가 돼요. 그리고 여기 렌팅질을 해준 다음에 이제 급성이 지났잖아요. 염증이 이제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밀어주는 게 주대치. 근육 밀어주는 거. 이해가셨죠? 열감이 있거나 붓거나 발적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건 염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거기에다가 침을 넣는 것은 상관없어요. 침을 넣는 것은 상관없고 부항 뜨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요 5호 소부라는 데를 강력하게 침을 놔주면서 해주면 금방 잡아요. 무슨 말이겠죠? 골절도 이걸 맞고 좋아져요. 골절도. 그래서 골반 풀기 전에는 견갑골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견갑골이 왜 중요하냐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딱 굳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견갑골에 뭐가 붙어 있어요? 늑골이 가면서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흉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굳어 있으면은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은 어깨서부터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어깨서부터. 근데 자, 어깨 안 좋으신 분 있어요? 누워보시고. 이거 누가 카메라를 잡으시고. 어깨 안 좋으세요? 아, 다 났습니다. 아니, 누워보시죠. 깨우시죠.
어깨 한쪽에 안 좋죠. 수술을 하셨잖아. 이렇게 빼보시고요. 어깨가 먼저 좀 맞으시지 않으시나? 보세요. 응. 보세요. 허리만 했어요. 네. 저는 종합병원인데. 일방으로 한 번에 다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넣어보세요. 자, 공을, 자, 이쪽. 네, 상관없어요. 공을 요 골반이 있죠. 이제 견갑골 있잖아. 네. 밑에다 넣으면 돼. 자, 이렇게 딱 들어보시고, 요 견갑골을 만져서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놓는데, 여기를 옆으로 대고 있으면은 교정이 되잖아. 이렇게 잡으면 힘들잖아. 옆으로 잡고 내려보세요. 이 팔을 항상 이렇게 돌려놔, 이렇게 교정을 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밀어주면 견갑골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 게 옆으로 밀어주면 견갑골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냐, 이렇게 밀어줄 거냐, 견갑골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아래가 떠있는 윙스카플라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스냅을 이용해서 회전을 줍니다. 회전. 원래는 사장님 또 원래는 이걸 손으로 마사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놓고 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여기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응?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놓고 눌러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말렸으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양쪽으로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 그럼 공을 여기다 놓고 옆으로 눌러버리면 되지. 밀기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견갑골이 제 위치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다음 좀 안쪽으로 가가지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그래서 한 번, 두 번씩만 해줘도 돼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을 놓고 손을 항상 이렇게 돌려놔야 돼.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그럼 견갑골이 교정이 되면은 일단 어깨가 제 위치로 교정이 돼요. 견갑골이 다 틀어졌는데 어떻게 어깨가 낫겠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됐어요. 이렇게. 제가 당친 거 놔드릴게. 그래서 견갑골을 먼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견갑골 교정법 알겠죠? 견갑골 교정법.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견갑골을 폈으면은 이 사람이 빨리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간단하니까. 이게 알겠죠? 견갑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러면 밑에다 눌러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어깨가 이렇게 팡팡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말려있잖아. 라운드 숄더. 그럼 안쪽에 넣고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고개 뒤로 들어가. 고개,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깨를 펴봐. 자, 강도 알아봤죠? 자, 돌려. 자, 고개 뒤로 이렇게 봐요. 어때요? 엄청 잘 넘어가죠? 아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자, 어깨 펴세요. 이 상태는 바로 펴져 있죠, 어깨가. 무슨 말 알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는 사람, 누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려서 아파.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아파지고 목이 굳어지는 사람이고,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펴지면서 목이 풀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자야 돼. 오픈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고 있다, 이 말. 이게 어깨에 상당히 건강에 안 좋아요. 자, 봐봐요. 어깨를 펴세요 하면, 여기서 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어깨를 펴세요 하면 뭐예요? 팔을 돌려주는 거예요. 팔을 돌려줘요. 팔을 돌려줘야 어깨가 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어깨를 이렇게 잘 거냐, 이렇게 잘 거냐, 어떻게 잘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견갑골 교정한 다음에 경부 마사지하고 저평을 마사지한 다음에 이제 골반 마사지, 장요근 마사지하고 하복부 마사지하고 승부 마사지 해주고 마무리로 항상 경부와 골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네, 넘어가시고. 자, 요방연근이 봐봐요. 아까 장골에서부터 눈꼬리까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는 요추까지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 두 가지가. 그럼 여기에 수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기침이라든가 이럴 때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좁아지니까 어때? 양쪽이 좁아지면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요추가 짜그러져요. 허리에서 제일 깊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요추까지 들어가도록 12cm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6cm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추까지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장치 12cm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요방연근입니다. 허리에 네모난 모양의 뼈, 그래서 요방연근. 자, 여기서 보면은 골반 안쪽에서 시작해서 요 장골까지 가요. 그래서 장골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다음 요추로 가요. 그래서 요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요근, 소요근. 대요근, 소요근. 그러니까 요근 중에 큰 거 잡은 거. 그렇게 해서 그냥 가요. 그래서 이 장요근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얼마나 큰 근육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 늘린 게 장요근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짧아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못 펴. 허리를 못 펴. 펴면 아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걸 못 펴. 이게 뭐예요? 장요근이 짧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늘려줘야 되고 침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안쪽에서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자, 장요근하고 요방연근이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에서 골반을 딱 잡아주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균형이 깨지면 요방연근이 확 줄어드니까 이게 골반이 확 올라가겠죠. 그럼 장요근이 딱 당기겠죠. 그럼 이 골반의 모양, 그 다음에 요 청골의 모양도 누가 조정을 해요? 요방연근과 장요근이 한쪽이 틀어지거나 하면 다 틀어질 거 아닙니까? 골반. 꼬리뼈가 아프다? 다 꼬리뼈가 왜 아파요? 이게 방향이 잘못됐겠지. 그걸 누가 조정을 해줘? 요방연근과 장요근이 지금 틀어지게 되면은 다 틀어지죠. 그래서 꼬리뼈, 천골,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장요근이란 거예요. 아니, 이상은. 이게 지지근육밖에 안 되죠. 요 안쪽 옆병에서 여기 대전자 여기 붙어 있어요. 이거 역할은 요 하나예요. 요 하나. 옆으로 들어주고. 요거. 이 안에서 시작해서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이상근이에요. 그 이상근을 통하는 데가 이제 환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성신경부터 해서 자골신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좀 이상한 감각이 많아지고 방사통이 있고 이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환도라고 놓고 있는 데가 요거 이상근이에요. 근데 그 이상근도 원인이 다 요방연근과 장요근이 틀어지니까 이거 작은 거죠. 작은 거요, 봐봐. 요 작은 부분이. 딱 여기 이처럼 딱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 이상근 증후군도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장요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직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장요근이 당겨버리면은 복직근도 단단해져요. 영향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또 소유근하고 연결돼서 또 올라가. 그게 대유근이 있고. 그러니까 소유근에서 또 다시 올라가서 사각근이 있고. 아까 늑골 2, 3, 4, 5가 소유근으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늑골에서 다시 사각근으로 올라가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추 골반 보관전은 무조건 장요근과 요방연근을 기본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추 디스크, 자골신경, 슬통, 요통 이것도 다 무릎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장요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치료해줘야 무릎이 낫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 아프다 하면 허리부터 먼저 갑니다. 발목 아프다? 허리부터 먼저 가요. 저는 힘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골반 경사가 되면은 전방 경사가 되면 치골계나 꼬리에 붙은 근육들이 벡터가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골반의 모양에 따라서 근육들이 어때요? 다 위치나 방향이 다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반에 앉아가면 일단은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내전근 붙어 있고, 그러니까 다 바뀌고 있어요.
자, 돌려보시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胸部 안쪽에서 고관절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둥부통증이 앉았을 때 통증이 심하고 사골, 그 다음에 성교통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 발기부전도 여기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지근육이다. 누가 문제다? 장유근도 요가유근입니다. 그래서 자골신경도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라고 놓는 데가 여기예요. 그죠? 한도라고 놓는 데가. 그래서 고정하는데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장유근, 요방유근, 내전근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넘겨보시고. 네. 장유근 마사지는 정말 중요하다. 자, 골반 경사에 의해서 이제 골반 경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반이 아까 정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전방 경사야. 그러니까 이게 망국 굴곡이 엄청 심해집니다. 이렇게 심해졌다가 꼭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귓수박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흉추 쪽이 또 뒤로 확 나와. 그러니까 그 견갑골이 딱 붙어가지고 어깨도 우들리고 이렇게 돼 있어. 엄청 심해요. 근데 여자들 대부분 한 70, 80%가 전방경사. pedicure 시켜서 그런가요? 네, 그렇게도 있고 여기를 힙업을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힙업이 되잖아. 섹시하잖아.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하고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전방경사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후방경사가 꽤 많아요. 뭐 들 때도 이렇게 뒤에 이게 하고 많이 들잖아. 원래는 들 때 이거를 전방경사를 한 다음에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남자들은 그냥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둥그려서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나가요. 후방경사 되는 경우가 많아. 이게 허리를 안 다치려고 하면은 여기서 먼저 전방경사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가 허리 구부리거나 해서 막 폴더식을 접잖아요. 요가를 잘하려고 하면 접잖아 많이. 접을 때 후방 경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후방 경사의 사람도 최대 전방 경사를 맞는 다음에 전방 경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굴곡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전방 경사가 돼 있으면은 뒤로 펴기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백드랍이 안 되는 거예요. 백드랍이. 전방 경사 돼 있으면은 백드랍이 안 되고, 그다음에 후방 경사 돼 있으면은 백드랍은 잘 되는데 굴곡이 안 돼. 굴곡 하다 보면 다리도 이게 다리도 접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요가 자세를 시켜보면 이 사람이 전방경사나 후방경사 바로 나와요. 허리를 구부렸다, 뒤로 제꼈다 해보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전방경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홀도가 잘 돼. 후방경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방은 이제 굴곡은 안 되지만은 심장, 지금 지키는 것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경혈과 림프 이런 것을 다 누가 만들어요? 장유근이 만든다. 그래서 이 복강내에 그 다음에 골반감은 다 여기부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골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유근의 수축입니다. 여기에 대퇴 동맥, 대퇴 정맥, 대퇴 부분에 혈액 공급해주는 혈관, 림프 신경을 갖다가 오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부 그 림프는 무조건 밀고 가가지고 장유근으로 풀어. 이렇게 넘기시고. 자, 좌우에 이제 이 조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관절이 레이전 되면은, 자, 우리가 고관절 레이전,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그냥 반드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죠, 이게. 이렇게 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골반이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레이전 됩니다. 발이 이렇게 모아져요. 그 다음에 밖으로 뒤로 빠질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골반에서 뒤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팔자걸음이 골반이 뒤로 빠져서 그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덜 눌러줘야 돼. 그러면 누워있을 때 누워보세요 하면은 이게 탁 쳐져요. 그러니까 이 골반에 의해서도 걷는 거리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누워서 뒤에서 보면은 짧아질 쪽, 길어질 쪽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상용을 마사지 해주면 다 맞춰져.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골반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알아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짧아요. 이쪽이 짧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앞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가 있다는 것은 늘어나는 거고. 짧죠? 그러면 여기 장요근을 더 늘려주면 돼요. 장요근을. 그래서 이거 늘려줄 때 시간을 더 오래 가면 돼요. 아니면 여기를 먼저 해주고 짧은 쪽을 먼저 해주고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딱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추나를 하신 분들이 이제 추나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나보다 더 효과적인 게 추나도 해주고 장요근을 늘려주고 먼저 장요근을 늘려주고 추나를 해주고. 근데 장요근을 먼저 늘려주면은 가동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추나할 때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장요근을 충분히 늘려준 상태에서 추나를 들어라. 추나를 하더라도. 좀 알겠죠? 그리고 효과가 배가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근육을 늘려주지 않고 장요근을 늘려주지 않고 추나를 한다면 계속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나하기 전에 이렇게 근육들을 충분히 늘려줘야 유지가 되고 치료가 또 잘 교정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교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장요근이 효과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나를 꼭 하시라고. 늦게라도. 그래서 장요근을 늘려주는 방식 이쪽 다 넘겨주시고. 자, 이게 전방경사입니다. 봐봐요. 후방경사 뒤로 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앞이니까 전방이 이게 더 갔고 이게 뒤로 갔죠. 후방경사. 이런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넘기시고. 여기가 이제 체형교정법이에요. 아까 전방경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많아요. 전방경사는 이 뇌까지 얼굴이 다 틀어져. 근데 틀어진 정도가 엄청 굳어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봐봐요. 여기 있잖아. 그럼 어깨가 완전히 지금 견갑골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견갑골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가동근이 안 나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견갑골부터 먼저 풀어서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견갑골이 안 움직여.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소형근과 오해한근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소형근과 오해한근을 풀어주고 이런 분들은 반대로 해야 돼. 소형근과 오해한근을 먼저 풀고 견갑골을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풀어준 다음에 여기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골반 교정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흉추가 또 여기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흉추 교정도 여기서 툭툭 해줘야 돼. 그래서 흉추도 교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푼 다음에 골반 경사를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 목을 들어가고 입안에 접촉을 해줘야 균형이 맞춰져요. 몸매는 그게 좋은데. 네? 몸매는. 몸매는 이쁘죠. 이쁘게. 근데 얼굴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해? 이쁘면 변신이야. 근데 얼굴이 좌우 균형이 이제 막 틀어지니까 이게 이 앞뒤로 휘었는데 좌우가 아니에요? 앞뒤로 휘을 때 좌우로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장부도 생각을 해봐요. 장부도 다 변화가 그럼 이제 놔둘 거예요? 이쁘다고? 그래. 원래 몸매냐? 못생기냐? 저 나올 때는 놓고 들어가서 이뻐요? 그래서 아까 전방경사 부족법 먼저 해줬어요. 네. 자, 넘겨보시고. 자, 후방경사,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해보시고요. 내전근 마사지 주시요. 치골 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 내전근들이. 이 내전근들이 다 넘어가요. 여기. 이게 거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픈 사람들 많죠. 무릎 아픈 사람, 무릎에 안쪽이 아픈 사람. 이게 이제 거위발이라고 해요. 거위발. 이 내전근들이 다 여기 붙어. 모든 근육들이. 그래서 여기를 봐봐요. 이 근육들이 다 수축해버렸네.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해서 문제가 돼요. 안에 근육들이 다 수축해요. 수축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밀어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안쪽을.
위쪽으로요? 그래서 빨리 미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데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천천히 강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침을 어때요? 볼을 떠듯이 깊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아니, 진짜라도 단체 짧은 침으로 다 들어가야 돼, 여기가. 그리고 이게 다 침울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식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 간경이에요. 안에가 간. 간과 심장, 간과 심. 생식기 질환, 비뇨 생식기 질환은 무조건 여기 다 붙어있어요, 안쪽에. 여기를 마사지 해줘도 그래서 강화시킵니다. 이게 다 성기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성이나 남성의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치료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무릎을 우리가 걸을 때 여기에다가만 힘을 줘. 무릎이 아프니까 양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무릎을 다쳤어. 그러면은 여기 안에 힘을 안 주고 바깥쪽만 힘을 주고 걸어.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안정화가 안 돼. 양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전근에 힘이 빠져버려. 우리가 이 한발서기 할 때도 밑집발에다가 힘을 주고 있으면 이게 넘어집니다. 안쪽 여기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도 딱 짱짱하게 걸어요. 이게 안쪽에 힘을 주고 걸을 때 느낌이 발바닥 움직임 단지게 틀려. 근데 여기 힘 빼고 걷잖아요. 알게 모르게 힘이 이상하게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양쪽에다 힘을 주는 습관을 줘야 돼. 그래서 안에다 힘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내전근까지도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이게 또 벌려진 거. 그럼 이거 저것도 하나 하는 거 있어. 이게 내전근 강화를 하는 게 당뇨 치료에 되게 좋아. 간신을 해주잖아. 이거. 저도 여기 해가지고 50번씩 해가지고 몇 번씩 해요. 저도. 정력적으로. 근데 보통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해서 내전근에 힘을 강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 내전근에 여기 힘이 다 골반에 또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릎 밀어주는 거야, 이게.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내전근 마사지는 결따라 속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천천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는 약해. 그래서 그리스로 하는 이 안쪽까지. 그러니까 무릎 앞쪽은 여태트 사정은 여기를 밀어주는 거고, 옆에도 밀어주는 거고, 요 뒤에도 함스트링도 밀어주는 거고. 이렇게 밀어주기만 해도 요 무릎 관절에 하는 거 좋죠.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경우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 내려갈 때 안 좋아요. 그거는 뭐예요? 100% 근육이에요. 사람들 중에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많아요. 내려올 때. 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이걸 100% 근육통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해보면 골 연화증부터 막 별의별 다 해가지고 관절이 인대 문제 막 해가지고 계속 치료했는데도 안 나아요. 근데 믿어주고 침 몇 번 여기다가 위주로 근육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난 여기다가 안 나. 일부러. 왜 여기 넣고 맞아서 나왔다고 할까봐. 안 나. 여기만 열심히 치료를 해. 근데 그 다음날 딴 데 가서도 안 나온 게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침을 이렇게 떠버리면 바로 그날 나는데, 이제 일반 침으로 넣으면 며칠 가서 몇 번 나눠서 치료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환자가 내일 뭐 취업이 있다, 뭐 있다 하면은 그냥 장침을 그냥 제가 꽂아버려요. 포트지. 근데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장침을 안 쓰고 단침으로 쓴 경우는 이제 몇 번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병원 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나. 별의별 무릎 관절을 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이 붓는 사람들 있죠. 왜 부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붓는 사람들은 왜 부을까요? 근육에서 물이 빠져. 그래서 기부스를 만들어. 너 제발 이제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 움직이지 마 하고 물을 보내. 그럼 이게 애들이 관절에 묻히는 거야. 그럼 물을 빼면 또 계속 또 차. 왜? 내 몸이 살려고 기부스를 만들어. 붓게 만들어서 기부스를 만든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근육질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것은 뭐야? 스트레스 힘들어. 나 좀 제발 늘려줘. 이런 거거든.
내가 사용한 만큼 우리는 근육질을 사용한 만큼 근육질은 수축을 해요. 그러면 얘들이 한계가 넘어가. 나 좀 제발 살려줘 하면서 여기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석회화가 왜 생겨요? 어깨 석회화가 왜 생겨요? 근육이 수축이 또 이완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수축해버려. 그럼 근육이 이게 못 움직이잖아. 그러면 뭐가 파괴되냐면 칼슘 체들이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할 때 칼슘 체들을 쓰거든요. 그 칼슘이 파괴가 돼. 그럼 어디로 모여요? 이게 모여서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석회가 어디서 이게 가? 이게 그래서 석회 건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염증이 왜 생겨요? 근육이 수축해서 당겨.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생겨.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여기 근육 인대도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하고 여기도 염증이 생길 거고 나무도 있으면 거기 나무에 염증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무리 치료해봤자 여기서 계속 잡아당겨. 수축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하면은 반응을 하지만은 계속 잡아당겨서 계속 염증과 통증을 유발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치료한 게 맞아요? 근육 수축한 거를 치료한 게 맞아요? 원인은 근육 수축. 무슨 말이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아픈 경우는 100% 근육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만약 관절염이 있더라도 근육을 치료해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루마티스라든가 퇴행성 치료 못하지 않아요? 퇴행성은? 노화가 됐으니까 그까지. 무릎이 다 망가져갖고. 퇴행성은 위치가 돌아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퇴행성은 치료가 안 되나요? 퇴행성도 노화가 왜 됐어요? 근육이 수축해서 그런 거지. 많이 썼으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된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90살, 100세 먹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 이게 노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쓰고 그다음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를 하면 더 수축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근육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늘려주는 거잖아요. 속근육을 늘려주는 거. 그러면은 퇴행성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류마티스도 치료가 되고. 그래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습관적인 과부연자, 발바닥 아치 통증이 무너진 거, 아치 무너진 거. 이것도 종아리를 밑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주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를 망치로 맞았다. 망치로 맞았어, 아파. 그러면은 망치로 맞았을 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손상 범위죠. 근데 여기를 때리는 순간에 이 근육들이 찡하고 울립니다. 얘들도 어째요? 같이 수축을 해요. 우리가 삐끗할 때 여기가 아픈 건 맞지. 근데 이 근육들이 같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염증이 남고 그래. 근데 계속 이 근육들이 수축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탄력인데 이게 움직일 때 조금만 해도 삐끗할 수가 있고 손상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줘야 돼. 그래야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증, 그 다음 족저근막염도 생각해보세요. 아킬레스건염, 이거 봐요.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 잘 안 낫죠?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똑같아요. 그 다음 지가신경도 똑같아요. 왜 안 나서요? 발바닥을 치료하니까 그래요.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발바닥에다가 충격파. 비싸면 10만원, 싸면 5만원. 주사, 엄청 아파. 침, 발바닥 나봐요. 죽어납니다. 그래 놓으면은 그때는 나. 근데 여기가 수축돼 있잖아. 그래서 한 발 딱 딛자마자 다시 아프게 돼요. 그럼 그게 치료예요? 치료가 아니에요? 돈 먹는 하마네. 돈 먹는 하마죠. 그래서 종아리를 밑에서 밀어버리면은 다 나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밀어버리면은 다 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릇으로 밀어야 돼.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발바닥 아치도 마찬가지고. 그게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뇌경근은 비조생식기에 관련된 거 아까, 그 다음에 간과 심장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치료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까 거위발이라는 그거, 여기 안쪽에 이 뇌경근이 관련된 곳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위발 모양이라고 해서 거위발 증후이라고 합니다.
겁니다. 거기가. 내전근의 문제라든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술부 내측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배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수축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요걸 치료해요. 그렇죠? 우리가 엘보가 잘 안 났죠? 왜 안 나서요? 여기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똑같이 안쪽 밀어버리면 이게 수축되고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여기 염증이 계속 생기잖아요. 아, 근데 수축됐잖아. 계속 염증. 여기 계속 염증이 수축되어 있는데 움직이면 봐봐요. 봐봐요. 이렇게 꽉 당겨놓고 지금 움직여봐.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딱 꽂으면 놓고 해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죠? 응? 여기 딱 잡고 해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꽉 잡고 이렇게 수축을 딱 잡아놓고 해봐요. 이게 수축되면은 엘보가 올 수밖에 없어. 여기를 밀어주는 게 엘보 치료예요. 밀어주고 여기 밀어주고 아래 밀어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밀어주고. 치료 없다는 거다가 여기 넣고 여기도 같이 놔주죠. 한 번씩 저는 작침을 잘 써요. 그래서 침을 안 넣으면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게 거기를 놔주면 되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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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 여기하고 이렇게 놔주면 되죠. 안쪽 여기 쭉 집어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요. 손끝까지 찢질합니다. 여기서 손끝을 치료해요. 손가락 관절을 쭉 집어넣어서 당겨봐봐.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요. 쭉 집어넣어. 아니 이거 아프네. 그거 이제 상황 골막이라고 해. 쭉 집어넣어 왔다 갔다. 쭉 집어넣어. 그러니까 거기를 또 밀어버리면은 이게 손가락까지는 여기서 다 풀어주는 거야. 이게. 자, 봐봐요. 자, 여기 팔꿈치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이게 소회거든. 소회짜리인데 여기서 다 잡아서 여기 끼스하면 손끝까지 끼스 가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손끝까지 가는 것은 다 여기까지 가. 근데 여기서 가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그러니까 손끝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 안쪽을 치료해야 되는 게 소회가 치료가 엄청나게 좋은 혈자리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이 손가락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여기하고 회의근밖에 없어요. 회의근에 관련된 공체라든가 이런 데밖에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데는 이거를 지배하는 놈이 누구였다? 요 상황 골막이라고 그래. 여기가. 여기를 건드리니 차라리 여기를 건드려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내일 할 것 중에 이게 상황 골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력강화, 절벽 요식은 치료법의 항문을 조이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 내전근을 밀어주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거기가 질문했고요. 자, 넘겨보시고. 자, TT 사두고 마사지인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죠. 좀 여기 멈추시고.